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쌈빵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쌈빵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산모님. 지난 첫 번째 이야기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해요.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더 좋긴 한데.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접신 중에 그때 말씀드렸던 원했던 분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제가 20대 중후반쯤 알고 지냈던 남자 후배가 잘못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다른 형이랑 물가에서 소주 마시면서 막,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뭐, 쌈방 누나한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잘 살 거예요. 그러더니 소주 한 잔 딱 털어놓고 수영한다고 물에 뛰어든 거죠. 네.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르질 못했어요. 그때 정말 꽤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더 못 챙겨줘가지고 마음이 아팠죠. 음, 그리고 한두 해 지났나? 그 당시 친구들이 젊지 매니아들이라 용하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녔거든요. 네. 저는 일이 바빠서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가보자고 하길래, 왜냐면 그날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용한점집 안다고 가보자 그러길래 저도, 재밌겠다. 그래서 내 친구면 지금 가지 뭘 나중에 가냐고. 바로 전화 예약해봐. 그랬더니 운 좋게 예약이 된 거예요. 네. 초저녁에. 그래서 원주 쪽으로 막 달렸죠. 지금은 무당분들은 많아지셨는데, 그러니까 전보다 예약이 좀 빡빡해진 느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도 받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에 차가지고 휴게소도 안 들리고 도착을 했는데 그 국도변에 시골 할머니 집 같은 분위기의 집 한 채가 딱 있더라고요. 음, 그 집이 무당집이었던 거죠. 도착 시간이 밤 10시쯤이었는데 그 여름 밤 공기랑 풀벌레 소리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 제가 친구한테 막 안에 호롱불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당분이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저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지긋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엄청 젊고 되게 참하게 생기신 여성분이신 거예요. 주위에 집도 가게도 없고 진짜 그 집 하나 딱 있는데 혼자 사시는 게 진짜 무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에 딱 들어가니까 옛날 구들장이라고 하나요? 부엌 아궁이에 불집 피면 그 방바닥에 생기는 진한 갈색 얼룩도 보이고 막 그리고 장롱도 막 협탁 같은 것도 다 옛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속 체험관 같은 느낌? 그렇게 잠깐 스캔하고 나무로 된 소박한 상 앞에 친구랑 이렇게 앉았죠. 친구는 그 전에 한 번 왔었기도 해서 그런지 뭐 그때 결혼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음, 애기들 얘기, 막 신랑 속 썩이는 얘기를 막 속사포같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 저렇게 말할 거 뭐하러 젊지 만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입으로. 네. 근데 친구 점사 이렇게 봐주시면서 무당분이 자꾸 제 뒤를 보고 황급히 눈 돌리시고 그러다가 또 제 옆을 보고 또 눈 돌리시고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겁에 질리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당분이 그러시니까 저도 같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음, 친구 점사를 봐주시면서 신경을 자꾸 저에게 쓰고 계시는 느낌? 음, 그리고 이제 친구 점사 마무리 하시고는 저한테 저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허허벌판에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도 너무 무서워서 거의 울듯이 왜요? 그랬죠. 네. 혹시 지금 배 안 아파요? 사실 아팠거든요. 응?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통증 말고 저 안쪽 깊숙이 그 되게 쓰라리다고 해야 되나? 쓰린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알이고 그래요. 음, 근데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병원 가면 멀쩡하고 또 배만 그런 게 아니고 어깨도 그렇고 머리도 그런 느낌이 언젠가부터 종종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산 거죠. 음, 막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쓰여서 짜증나는 정도의 통증?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하다 하죠. 예. 네. 근데 그거를 무당분이 딱 집어내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음, 다시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아까 쌈빵님 들어오시는데 쌈빵님 뒤에 서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온몸이 젖은 채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뭐야?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여자 영가도 보인대요. 음?
그러니까 그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 그때 친구가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덩달아 더 놀랐어요. 뒤이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노려보고 쌈빵님한테 시선을 돌릴 때는 되게 한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본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노려보다가 제가 뭐 자세를 바꿔 앉거나 헛기침을 하면 다시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왼 볼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제 배를 쓰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몸을 막 떠시더니 너무 무서워서 얼굴 못 보겠다고 하시고는 부채로 얼굴을 딱 가리시고 방울을 흔드시더라고요. 네. 친구는 언제 움직였는지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벽에 등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방울을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저게 지금 쌈빵님한테 푹 빠져 있다고 그러면서 얼굴, 키, 뭐 머리 스타일을 묘사해 주시는데 키는 크고 마르고 길쭉길쭉하고 스포츠 머리에 얼굴이 잘생겼다면서 배우 누구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전에 물사고로 하늘 날아간 동생이 생각났는데 저는 지금도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걔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서 그리고 연관 짓고 싶지도 않았고요. 네. 왜냐면 진짜 친한 누나 동생이었고 한 번도 제게 플러팅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점사 더 못 보시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떡해요. 그냥 나왔죠. 그냥 물귀신 붙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서울로 돌아가는데 친구가 자기 너무 무섭다고 실내등 다 켜고 음악 틀고 제가 대신 운전해서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가위 잘 눌리잖아요. 네네. 자고 있으면 누가 머리맡에서 제 머리카락 이렇게 빗질 같은 걸 쓸고 있기도 하고 제 얼굴 바로 코앞에 남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가위도 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가위를 흔하게 눌리는 터라서 그러려니 지냈던 거죠. 그걸 시작으로 신점이나 재미로는 가끔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몇몇 무당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익사사고 당하시는 분이 계셨나? 물귀신이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옆에 남자친구들 있으면 떼어놓으려고 안간힘 쓸 거라면서 질투가 어마어마하대요. 네. 결혼하면 서로 미운 모습만 보이게 만들 거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10분 중에 구태야 된다는 무당은 3-4분밖에 안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자기들도 벅차다고 그리고 굿도 한 번에 끝날지도 모르겠고 두상떡을 기다려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아, 날 좋아하는 귀신도 있네. 그것도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농담식으로 그냥 넘기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수위가 좀 세지더라고요. 딸이 돌도 안 지났을 때였는데 저는 바닥에서 딸이랑 같이 자고 신랑은 그 위 침대에서 잤거든요. 이거 혹시 19금인가요? 아니요. 이 정도는 뭐. 그 다음 나올 얘기 때문에. 네. 들어볼게요. 네. 그럼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 신체 아래쪽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잠기가 엄청 밝거든요. 신랑인 줄 알고 왜 이래? 하면서 눈을 떴는데 신랑은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카락이 쭉 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 터치는 처음 당해봐서 무섭더라고요. 그 뒤로 가끔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잡아 뜯는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자려고 누우면은 잠들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야 이렇게 엄청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그럼 너무 놀랍고 두렵고 막 심장 두근대고 엄청 떨렸거든요. 네. 한 번은 설 연휴 때 시댁에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먼저 집에 와서 혼자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기지바지를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지바지 아시죠? 기지바지를 막 스치면서 걷는 소리가 들려요. 슥슥 막 이렇게 슥슥슥슥 막 이렇게. 네. 근데 남자다. 거실을 빙빙 돌고 있다. 날 찾고 있다. 안방으로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가위 한 번 눌리면 2-3번 연타가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처음 가위가 남자가 거실을 빙빙 돌고 있고 그 다음 깨고 바로 눌린 가위가 그 바지 스친 소리가 안방으로 오고 있고 3번째가 안방 앞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못 놓고 신랑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 와달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딸이랑 시댁에서 자고 오는 거였는데 택시 타고 부랴부랴 와서 그날은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위눌림 인이백에서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더 그리운 게 힘들어서 그 귀신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엄마의 접신 생각만 하면서 막 지냈던 때였죠. 아, 근데 이놈이 뒤통수를 칠 줄 몰랐던 거죠. 전에 인터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겨우겨우 803 구땅에서 접신을 성공했는데 그놈이 엄마 대신 들어온 거죠. 물귀신요. 네. 아, 그거를 제 안에서 농락을 하고 무당들을 농락을 하고 사실 그때 접신으로 몽롱한 상태여서 그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접신을 마무리하려는 그때 나중에 뭐가 안 풀렸는지 저를 엎드려 눕게 하고 막 칼로 저를 치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칼 방향이 계속 안쪽으로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칼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으로 떨어지니까. 바깥으로 향해야 귀신이 나간 거죠. 맞아요. 근데 계속 안쪽으로. 천도 막 찢기도 하고 몸을 앞으로 뒤집었다 뒤로 뒤집었다 막 이것저것 뭘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게 힘들게 접신을 끝내고 그 다음 눌림굿을 시작했죠. 제가 무당이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쌈바가 너 신이 큰 장군 신인데 그렇게 신 받기 싫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저를 안 치시고는 그럼 단지를 모시는 걸로 되는지 보자. 단지. 네. 집에 단지 모시는 집들이 있기는 해요. 아, 신주 단지 같이. 네네. 근데 아.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지를 또 제 양손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다리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가 머리에 올라가면 집으로 모셔가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가 또 올렸죠. 이게 이렇게 딱 가슴까지는 진짜 풍선 난 것처럼 쭉 올라갔어요. 근데 가슴 이상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싫어서 힘으로 막는 건지 아니면 엄마랑 할머니가 눌러주시는 건지 아, 그렇다면 가슴까지 왜 이렇게 가볍게 올라갔는지 의문투성인 거죠. 결국은 단지도 안 모시는 걸로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무당분이 며칠 날 혼자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물을 또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때 말씀드렸던 무서운 꿈을 꾼 거죠. 그렇게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팔공산에 다시 갔는데 밤에 오라고 해서 도착한 시간이 8시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새카만지 주위가 한기가 들고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굿당 약간 위쪽에 작은 방 하나만 있는 별채 같은 곳이 있었어요. 네. 거기 안에 무당분이랑 저만 있었고 그분이 이제 그 안에서 깃발을 뽑으래서 뽑았는데 계속 같은 색만 나왔어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하다 생각했죠. 아쉬운 게 그 색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되기도 했고 하도 점집을 다녀서 그 깃발들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건 계속 같은 깃발이 나올 때마다 무당이 그 작은 방 문을 열고 밖에다가 뭐라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삭이듯이. 작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한 4-5번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체 뭐라고 저렇게 속삭이시는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귀 기울여 봤죠. 근데 그게 나지막히 들렸는데 뭐 이런 쌍놈의 새끼 이게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가 어디라고 뭐 이제 빨리 안 나가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뭐가 해결이 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게 하늘 날아간 동생인지 귀신인지 장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 물귀신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귀신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 네. 한동안 잠잠했는데 7, 8년 전부터 또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왜 괜찮았냐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저도 다시 일을 좀 사회활동 좀 해볼까 그래서 한 4년 정도 재밌게 춤 레슨을 해줬었어요. 그렇게 정말 되게 평온하게 지냈는데 신랑이 하는 일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슨을 접고 일을 했더니 또다시 그놈이 찝적대더라고요. 저랑 신랑이랑 딸 셋 다 각방을 썼어요. 애가 크고 나서부터는. 네. 한 번은 저녁에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놈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 있죠. 그놈이. 참고로 전 욕을 싫어합니다만 사실적 표현을 위해서 그 말투 그대로 할게요. 네. 그때 야! 라고 악을 질렀던 그 목소리가 또다시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 깨 같은 년아!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호. 처음에 진짜 놀라고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쵸. 살다 귀신한테 욕도 먹었네. 그 뒤로는 귀접으로 넘어갑니다. 호호. 이건 수위를 좀 정리해야 돼서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와.
어디까지 제가 딱 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쌈무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까? 아쉬웠나요? 아니요. 어우,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이 귀신이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 귀신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동생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연관을 너무 짓기 싫은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니야. 걔 아니야. 그러니까요. 딸은 내가 물에 놀러 갔을 때 나한테 들러붙은 귀신일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플러팅은 안 했지만 예, 예.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걔도 스포츠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야, 했을 거야 디스는 다양한 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깜짝이야.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깜짝이야. 엄청 놀랐어요. 잠깐만요. 지금. 깜짝이야. 씨. 빅스비가 갑자기. 왜, 빅스비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빅스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 깜짝이야. 잠깐, 이게 지금 얘가 뭐라 했는지 잠깐. 했을 거야라는 것에 다양한 의미라고 뜨거든요, 갑자기. 뭐야.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었어야 했을 거야. 소름 끼쳐. 선배님 무서워요, 지금. 뭐야. 그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걔가 글로 갔나? 화자가 과거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 깜짝이야. 소름 끼쳐. 선배님. 이게 왜 갑자기 울린 거죠? 제 휴대폰이? 깜짝이야. 선배님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있나? 네, 반사. 무서워. 자, 그러면 제가 무서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궁리를 좀 해보자면 자, 그렇죠. 아까 그 개 같은 땡아. 네네네. 그런 욕설이 있었잖아요. 네. 저같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극찬이거든요.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운 거 사! 뭐 이런. 그래서 딱히 욕설같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아니, 썸머님, 제가 그때 썸머님이랑 인터뷰하고 나중에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모니터 하는데, 네. 썸머님 고산병 그거 때문에 제가 엄청 웃음 터진 거 보고, 엄마 이렇게 경박스러워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름 들어가도 되나요, 따님? 아니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뺄게요. 삐 처리 안 될까요? 야, 근데 신주단지를 모셔도 어떻게 보면 그게 풀어지는 그런 거죠? 엄마도 신주단지는 안 모셨고요. 부처님을 모셨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는 항상 집에 진열장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우리가 불교라 저게 집에 있나 보다 그랬고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거나 뭐 하면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억이 나요. 동생이랑 저랑.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처님이 없었어요. 엄마가 절에 다시 그걸 갖다 드린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왜냐면 신기한 게 제가 다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원래는 신내림을 받았어야 했는데 네네.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때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쌈빵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도 가능하구나 싶네요. 그게 있대요. 근데 신주단지 모셨을 때 주의할 점이 만약에 갑자기 죽었을 때 이 신주단지를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더 화가 된다. 그리고 이 신주단지를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것도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리 없애지 않았나 싶네요. 없앤 거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생전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들을. 그러니까 엄마 혼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바쁘시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데 진짜 혼자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미리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것 같은데 참,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아, 예, 그쵸. 그런 희생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거 헛되이 하지 말아야죠, 이제. 그럼요. 또 저랑도 인연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푸시면서 너무 좋아요. 네, 다 나쁜 일은 다 이렇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네,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쌈바. 쌈바. 자, 우리 쌈빵님과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야,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 나오는 부분 있죠? 이쪽에 터치하시면 왼쪽 아래에 제품 보기라고 나오거든요. 네, 제품 보기 눌러보시면 지금 나오는 제품들 다 제가 사용하고 먹는 겁니다. 혹시 화장품이나 팩, 제가 쓰는 팩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누르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쿠팡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 함흥냉면 있죠? 물냉면. 요거 네, 드셔보십시오. 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갖은 냉면을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예, 그 마트에 있는 그런 그 코너 있잖아요. 그 물냉면 코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냉장고 안에 그런 것도 다 먹어보고 다는 아니다. 네, 거의 다 먹어보고 좀 유명한 거 다 먹어보고 했는데 제가 또 얼마나 그 냉면을 좋아하냐면 그 육수 있잖아요. 육수만 또 따로 팔잖아요. 마트에. 그거를 따로 사서 한 번은 이제 여름에 이제 마실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상품 요거를 제가 최근에 8팩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침 나오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제 입맛에는 진짜 맛있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십시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약간 그 시중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육수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대기업에 나온 것도 많고. 근데 그건 약간 식초 맛이 너무 많이 난다 해야 되나? 아닌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무튼 약간 그 고기의 육수 맛이 좀 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식초 같은? 근데 요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8개를 주문해서 8개를 다 먹었습니다. 1인분 양도 많아요. 심지어. 그 유명한 냉면집 가면 1인분 양 요만하게 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2개 끓인 줄 알았어요. 근데 1개 1인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 지금 눌러서 주문하셔서 드셔보세요. 저도 내일 월요일 이거 방송 끝나면 네, 제가 주문할 겁니다. 근데 방송에 여러분 잘 나오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먹는 게 저는 제일 문제예요.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참는 게. 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저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뭐라 해야 되지? 멋진 모습, 예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예의라 생각해요. 예. 네, 그게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냐고요? 요 화면 있잖아요. 저 얼굴 나오는 거. 여기 터치하시면 왼쪽 아래에 제품보기라고 떠요. 그 제품보기 딱 눌러보시면 요 아래쪽에 뜨는데 이쪽에 누르시면 바로 쿠팡에서 주문 가능해요. 여러분 요거 눌러서 주문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쿠팡 따로 들어가나 눌러서 들어가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가격 똑같습니다. 근데 요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눌러서 뭐 다른 제품 쿠팡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구매해 주셔도 도움이 돼요. 그 대신 요 아무거나 누르고 제 영상 아래에 달린 거나 지금 요쪽 아래에 달린 거 누르고 쿠팡이 열리면
뭐 여러분 살 제품들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이 없어요. 쿠팡이랑 유튜브랑 이게 연계가 돼서 협업을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도움을 좀 많이 주시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들 많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도 가고 아시겠죠? 일본 또 가서 제가 또 찍어 와야 돼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또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또 얼마 전에 다녀왔죠, 일본. 열심히 진짜 촬영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거 요번 여름 기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꼭 드셔보세요. 그 드셔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근데 비빔냉면은 제 입맛에는 안 맞았다라는 말만 제가 해드릴게요. 비빔냉면은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그 이유는 소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소스 양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물냉면은 다릅니다. 물냉면은 충분해요. 육수랑 면이랑 양이 충분합니다.